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서점이나 주요 매체에서 추천하는 책 중에 몇몇 책은 의도적으로 띄우거나 광고비를 많이 주었나 의심되는 책들이 종종 있는데요. 정말 좋은데 주목받지 못하는 책, 시대 흐름을 짚어주는 책을 찾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매주 어떤 책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정말 진주 같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8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읽기 쓰기 능력, 이 둘은 과연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책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는 단순히 생산성과 효율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인간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2022년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하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읽기 쓰기 능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다시금 성찰해보게 합니다.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저자는 읽는 기쁨, 읽는 동안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 쓰는 행위를 통해 깨닫는 자아 등 인간이 그를 통해 체험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인공지능이 결코 구현해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리터러시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계의 주체로 바라보기를 권하며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리터러시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떤 시각과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불안 세대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불안 세대는 청소년 정신, 건강의 급격한 악화를 다루는 필수적인 탐구서입니다. 아마존 논픽션 종합 1위를 차지하고 뉴욕타임스와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은 청소년 시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하이트는 청소년들이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되면서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불안, 우울증, 자해, 자살 충동 등의 지표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 온라인 포르노와 게임 중독 등 현대적 요소들이 청소년들의 뇌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과잉보호 양육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심각한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4가지 급진적 개혁을 제안합니다. 고등학생 이전 스마트폰 금지, 16세 이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학교 내 휴대폰 금지, 그리고 자유로운 놀이와 독립적 행동 확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중요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불안 세대는 모든 부모와 교육자, 나아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경고와 해결책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도서는 어디서나 당당한 생활글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멋진 글씨체를 가질 수 있을까? 긴 글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글씨가 비대칭적이어서 고민 중이라면 당신은 홀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글씨를 쉽게 쓰는 방법, 이제 책 어디서나 당당한 생활글씨에서 만나보세요. 유한빈 작가의 신작 어디서나 당당한 생활글씨는 단순히 글씨를 반복하여 쓰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글씨의 근본적인 형태를 머릿속에 담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저자가 지난 5년간 6천여 명의 수강생과 15만여 명의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씨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균형 잡기, 느낌 살리기,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독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마치 개인 교습을 받는 듯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따라쓰기보다는 글씨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개성이 반영된 나만의 글씨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펜을 들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보세요. 좋은 글씨는 좋은 생각을 만든다는 저자의 말을 깊이 느끼며 당신만의 멋진 글씨체로 일상을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네 번째 도서는 내 인생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손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와 더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내 인생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손님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딸 희수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의 부모의 진솔한 마음을 그려내었습니다. 희수는 지적장애를 동반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이해하는 현명한 아이입니다. 책은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자폐 스펙트럼 진단과 부모의 갈등, 그리고 성장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희수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순간부터 일상 속 작은 승리들까지 세밀하게 기록하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도 그들의 속도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부모의 회고록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와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깊은 감정 교류를 나누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맞서 싸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희수와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족과 함께 성장하며 특별함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독자들은 특별함이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가 만드는 행복을 함께 느껴보세요. 5번째 도서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 2004년 가을 처음 출간된 이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비폭력 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의 개정 2판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과 내용을 다듬고 수정했으며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 목록 등을 보완해 실용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비폭력 대화 MVC,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그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느낌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듣게 해주는 대화 방법이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서로 공감하면서 질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데 있으며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하여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저자 마셜 로젠버그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한다. 그는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라는 격언을 예민하고 깊이 의식했다. 초판 머리말을 쓴 아론 간디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표현했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폭력 대화의 책은 비폭력 대화의 기본 개념, MVC 모델 적용 과정 등을 자세히 다루는 기본 텍스트이다. 다시 말해 이론과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는 MVC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천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장점이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연민의 언어라고도 부른다. MVC를 익히면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할 수 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4가지 요소에 기반하여 인간관계를 새로운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이처럼 형식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를 경쟁에서 창조로 바꾼 한 권의 책 -MS CEO 사티아 나델라의 추천 도서 책에서 소개하는 MVC 대화의 모델을 일상생활과 조직 문화에 적용해 보면 갈등이 누그러지고 유대가 자라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는 실증 사례는 많다. 국내에서 2004년 출간된 이래 지금도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독자와 기업체 등에서 꾸준히 이 책을 찾는 것도 인간관계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 비폭력 대화의 힘 때문일 것이다. 특히 비폭력 대화를 조직 문화에 적용했을 때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경영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3번째 CEO로 취임하면서 고위 임원들에게 비폭력 대화를 선물하며 소통과 협력, 공감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로 나아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는 경쟁에서 창조로 바뀌고 새로운 도약과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6번째 도서는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 책이 놓여있다입니다. 부자들은 왜 주식 차트보다 인문학 책을 읽을까?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 책이 놓여있다는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이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본성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IT 산업 분야를 취재하며 만난 수많은 CEO와 슈퍼리치들의 서재를 들여다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들이 실제로 읽는 책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들은 왜 자녀에게 주식 투자보다 인문학을 가르칠까? 이는 부자들이 투자에 있어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사고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이 책은 각 분야별로 부자들이 애독하는 책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찰리 먼거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칸트를 읽으며 조지 소로스는 칼 포퍼의 철학서를 탐독한다. 이 책은 부자의 삶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부의 원칙과 그들의 독서 습관을 밝혀내며 독자에게 큰 통찰을 제공한다. 투자의 달인들이 통해 인문학 과목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독자들도 부자들의 생각과 눈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자의 서재에 놓인 인문학 책들을 통해 그들의 깊은 사고와 통찰력을 배워보자.
진정한 부의 길이 그곳에 있다. 7번째 도서는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나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저자가 공감 결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을 과학적으로 밝힌 책입니다. 정의원, 전홍진, 김지용, 제임스 도티 교수 등의 강력 추천을 받은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과 연결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4년간 수집된 천여 건의 뇌과학, 심리학,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감이 우리 몸과 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다룹니다. 특히 하루 16분 공감, 삶의 목적과 기쁨, 찾기 등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7가지 로드맵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왜 자신을 구하는 힘이 되는지, 그리고 공감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지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신다면 이 책을 통해 공감의 힘을 깨달아 보세요. 공감을 실천함으로써 찾아오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며 당신의 일상에 기적 같은 변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8번째 도서는 분노 설계자들입니다. 당신의 SNS에는 왜 자극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만 넘쳐나는가? 감정의 함정에 빠진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의 진실이라는 책은 우리가 매일 넘겨보는 뉴스 피드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매일 마주하는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들,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당신이 분노할수록 소셜미디어는 당신을 더욱 그 콘텐츠에 끌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책은 소셜미디어의 역사와 기술 발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왜 우리는 그런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지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모호한 정보와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사회적 신뢰까지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비난의 양상, 알고리즘이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왜곡된 정보에 의해 조작된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의 설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보와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이해하고 더욱 성숙한 온라인 생활을 원한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배후를 탐구하며 더 나은 디지털 시대를 모색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9번째 도서는 가위는 왜 가위처럼 생겼을까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일상 속 평범한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본 적이 있나요? 가위는 왜 가위처럼 생겼을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재미있고도 유익하게 찾아주는 과학교양서입니다. 숟가락, 샤워기, 주사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25가지 도구를 통해 물리 법칙의 매력을 풀어냅니다. 이 책은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와 인기 과학 채널 이과영의 강력 추천을 받은 작품으로 물리를 어렵게 느끼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물리학자가 아닌 일상생활 속 호기심에서 출발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사기가 덜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나 스테이플러가 많은 종이를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비결 등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물리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책은 물리 법칙을 흘려보내는 도구, 꽂는 도구, 분리하는 도구, 유지하는 도구, 옮기는 도구의 5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파스텔 톤의 따뜻한 일러스트와 함께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독자들은 책을 읽는 내내 과학의 재미를 느끼며 어느새 평범했던 일상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다시금 깨우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물리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와 보세요. 10번째 도서는 일의 진화입니다. 당신의 출근 시간 정말 꼭 사무실이어야 하나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유연근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회사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책은 2017년부터 플렉시블 워킹을 시행해온 한 회사의 경험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장은 플렉시블 워킹의 도입부터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이식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적응해간 한국형, 수평적, 적응형 플렉시블 워킹 방식입니다. 억울함 없는 노동, 외롭지 않은 직장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과연 어떤 지혜와 도구들이 이 책은 플렉시블 워킹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구글 캘린더, 알람 시계 등 실용적인 도구들부터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자생적인 제도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와 동료에게 좋은 방식을 찾아가며 진정한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발견해보세요. 11번째 도서는 곰브리치 세계사입니다. 역사는 암기 과목일까 이야기일까? 곰브리치 세계사를 통해 답을 찾아보세요. 이 책은 미술계 최고의 필독서 곰브리치 미술사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석학 곰브리치가 1936년에 청소년을 위해 쓴 세계사 책입니다. 책은 지구의 탄생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양을 갖추려는 성인에게도 적합합니다. 곰브리치는 어려운 역사적 사건과 용어를 최대한 피하고 어린 딸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편안하게 세계사를 풀어갑니다. 이 덕분에 독자들은 필기나 암기에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유럽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륙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며 인류의 위대한 업적과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된 과정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곰브리치는 인류의 고통스러운 역사 또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루며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깨달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휴대하기 쉽도록 무선제본으로 제작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서양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의 교과 용어와 맞추어 수정한 점은 학생과 일반 독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곰브리치 세계사는 단편적인 사실 암기를 넘어 인간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독서입니다. 역사를 어렵고 지루하게 느꼈다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사를 만나보세요.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